안녕하세요. AI 리서치 엔지니어이신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소스는 최근 아주 주목받고 있는 논문인데요. Perception Encoder, 줄여서 PE라고 부릅니다. 네, 이 논문 목표가 상당히 야심찹니다. 하나의 강력한 비전 엔코더 모델 패밀리, 그러니까 P-Core, P-Lang, P-Spatial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미지랑 비디오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내고 또 랭귀지부터 스페셜 태스크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다 하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 기반에는 라지 스케일 컨트래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이 있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P 모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타 성능을 달성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재밌는 점들을 발견했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먼저 P 패밀리의 어떤 핵심, 그 기반이 되는 P-Core부터 시작해야겠죠. 이미지와 비디오 모두의 효과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려고 2단계 접근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2단계요. 첫 단계는 뭐였나요? 첫 단계는 로버스트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입니다. 뭐 그냥 바닐라 클립 몰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에 프로그레시브 레졸루션이나 RAW-P 같은 포지셔널 임베딩 개선, 그리고 어텐션 풀링,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같은 여러 기법들을 추가했어요. 기존 클립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개선한 레시피를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이 레시피 덕분에 이미지 내 성능은 물론이고 여러 로버스트네스 벤치마크에서도 성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피규어 2 보면 잘 나와 있죠? 중요한 건 그 레시피 덕분에 모델 스케일, 그러니까 크기를 키웠을 때 성능 향상폭도 더 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델 스케일링 효과가 더 좋아진 거죠. 피규어 3, 4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비디오 파인 튜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보통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가 부족한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진들이 자체적으로 비디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구축했어요. 이게 좀 재밌는데요. 비디오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자체 시스템인가요? 네. 일단 PLM, 그러니까 Perception Language 모델을 이용해서 비디오 캡션 초안을 만들고요. 네. 이걸 사람이 한번 개선을 해줍니다. 휴먼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LLM이 이걸 다 종합해요. 비디오 캡션, 프레임별 이미지 캡션, 뭐 기존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다 합쳐서 고품질 신세틱 캡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품질 높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만들었나요? 무려 22M개, 그러니까 2200만 개의 신세틱 비디오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22M. 엄청난 양인데요? 이걸로 PE 코어 모델을 짧게 파인 튜닝 했다고 했죠. 결과가 어땠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비디오 성능이 좋아진 건 당연한데 이미지 벤치마크 성능까지 같이 향상됐다는 겁니다. 정말요? 비디오 데이터로 학습했는데 이미지 성능까지요? 네, 특히 오브젝트넷이나 이미지넷 애드버서리얼 같은 좀 어려운 벤치마크에서 성능 개선이 꽤 뚜렷했어요. 잘 정렬된 비디오 텍스트 데이터가 모델의 전반적인 시각적 이해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흥미로운 결과네요. 그래서 P큐어가 결국 지로샷 이미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트리벌에서 소타를 달성했군요. 네, 기존의 강력한 모델들, 심지어 JFT30B 같은 그런 비공개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들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테이블 5, 6을 보시면 비교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또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섹션 3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학습된 P큐어 모델의 중간층 피처들이 사실은 다른 종류의 태스크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 논문의 핵심 발견 중 하나죠. 모델의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 피처들을 그냥 뽑아서 평가를 해봤더니 랭귀지 태스크 관련해서는 ASM V2 같은 모델 수준, 또 스페이셜 태스크에서는 DINO V2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피규어 8에 잘 나타나 있고요. 와,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프리트레이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생성 모델이나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에 비견될 만한 피처가 이미 학습되어 있었다. 그렇죠. 로버스트 프리트레이닝 레시피 덕분에 모델 내에 아주 강력하고 제너럴한 피처들이 학습이 된 건데 정작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 때문에 이 잠재력이 다 발현되지 못하고 약간 숨겨져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레이어 와이즈 분석 결과도 있다고요? 피겨 9부터 12까지요. 네, 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제너럴 피처들이 모델 스케일이 처짐에 따라서 꾸준히 향상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좋은 피처들이 모델 중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네요.
이걸 어떻게 꺼내서 활용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얼라인먼트 튜닝이라는 기법이 등장합니다. 이 숨겨진 피처들을 네트워크의 끝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끌어올리자는 아이디어죠. 얼라인먼트 튜닝 어떻게 적용했나요? 예를 들어 랭귀지 태스크에 최적화된 PLlang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죠? PLang은 이제 MLMM, Multimodal Large Language 모델에 최적화된 인코더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PQ의 중간 레이어 피처를 가져옵니다. 실험해보니 레이어 47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아, 특정 중간 레이어가 최적이었군요. 네, 그 레이어 47 피처를 라마3 같은 LLM에 연결하고요. Auto-Recursive Next-Token Prediction Loss로 파인튜닝을 하는 겁니다. MLM 학습 방식 그대로죠. 그렇게 만든 PLang은 성능이 어땠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라마 3.18B나 QNLM 2.57B 같은 여러 다른 LLM에 붙여봤을 때 기존에 사용되던 어떤 위전 인코더보다도 뛰어난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보여줬어요. 테이블 10, 1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정 LLM에 맞춰서 튜닝한 게 아닌데도 다른 LLM에서도 잘 작동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이걸 기반으로 만든 PLM8B라는 전체 시스템도 최신 SOT의 MLLM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테이블 12의 결과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스페이셜 태스크를 위한 P-스페이셜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것도 비슷한 방식이었나요? 여기는 약간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셜 태스크 안에서도 디텍션이나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좋은 피처를 가진 레이어랑 트래킹에 좋은 피처를 가진 레이어가 달랐던 거죠. 태스크마다 최적의 레이어 위치가 또 달랐군요. 네, 그래서 연구진들은 두 가지 디스틸레이션 전략을 결합했습니다. 하나는 P코어 자기 자신의 중간 레이어 피처, 특히 디텍션 뎁스에 좋다고 알려진 레이어 41의 피처를 디스틸링하는 거고요. 이걸로 세맨틱 정보를 보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디스틸레이션한다. 흥미롭네요.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샘2 모델의 매스클 로짓을 디스틸링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트래킹에 중요한 스페이셜 코레스폰던스 정보, 그러니까 공간적인 대응 관계 정보를 얻으려고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의미 정보랑 공간 정보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서로 다른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썼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P-스페이셜 LG 모델은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다양한 스페이셜 태스크에서 강력한 프로즌 피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테이블 13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고요. 특히 코코어 디텍션 결과가 인상적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훨씬 간단한 디코더를 사용했는데도 기존 SOT의 모델들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테이블 15 내용인데요. 이건 컨트래스티브 프리트레이닝으로 학습된 모델이라도 얼라인먼트 튜닝을 잘하면 복잡한 스페이셜 태스크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퍼셉션 엔코더 논문은 로버스트 프리트레이닝 레시피와 얼라인먼트 튜닝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사용한 거군요. 네, 이 두 축을 통해서 단순한 컨트래스티브 프리트레이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미지, 비디오, 랭귀지, 스페이셜 태스크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으로 SOT의 성능을 내는 통합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모델이랑 코드 그리고 직접 구축한 PBD 데이터셋까지 다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모델의 진짜 강력한 능력은 표면적인 마지막 출력이 아니라 그 내부에 어쩌면 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자체가 마지막 레이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더라도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잘 설계되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범용적이고 강력한 피처들이 학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연구니까요. 앞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에서는 이렇게 모델 내부에 숨겨진 잠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또 얼라이먼트 튜닝 같은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론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